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왕들의 사망 이유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요,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가는 계곡 숲길인 오대산 선제길입니다. 상원사는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성지인데요, 선제길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쫓아 깨달음의 길을 걷던 선제동자에서 비롯된 명칭이랍니다. 계곡물을 요리조리 넘나드는 징검다리 건너는 재미가 제법 쏠쏠한 이곳을 오늘 얘기와 연결한 건 조금 이따 아실 겁니다. 자, 조선왕 27명의 평균 수명은 47살인데요. 그 중에 40도 못 넘기고 죽은 왕이 11명이고요. 환갑을 넘긴 왕은 고작 5명 뿐이랍니다. 아니, 왕들은 몸에 좋다는 음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주치의들이 5일에 한 번씩 정기검진도 하고, 게다가 왕이 응가할 때마다 똥을 꼼꼼히 살피고 심지어 맛까지 보면서 건강을 체크했다는데 왜들 장수하지 못했을까요? 요즘도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들 하는데요, 조선왕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팍팍 받는 삶이었답니다. 무엇보다 즉위하자마자 해야 한 건 선왕의 국상을 치르는 일이었는데요, 예법도 까다로워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신하들 성토에 산 사람이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또 새벽 4, 5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이어지는 왕의 스케줄은 너무 빡빡했고요. 게다가 과다 업무 끝엔 후계자를 보기 위한 밤일도 치러야 했으니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술과 먹방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배불뚝이 비만형이 많았답니다. 그런 왕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종기였다는데요. 종기가 등에 번지면 눕는 게 힘들고 엉덩이 종기는 앉는 게 불편하니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종기는 요즘 같으면 항생제 몇 알 먹으면 끝이지만 항생제가 없던 그 시절엔 종기 때문에 죽은 왕도 많은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그 종기 발생 요인은 위생불량이었답니다. 사실 조선왕들은 목욕을 잘 안 해서 화려한 옷 안에 감춰진 몸은 좀 더러웠다는데요, 날이 쌀쌀할 때 옷을 벗으면 풍기가 들어 병이 생기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진이 빠져서 몸이 상한다는 이유로 목욕을 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조선왕들 27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 분씩 살펴볼까요? 조선을 세운 태조는 왕위를 탐낸 아들 이방원이 배다른 어린 세자를 죽이자 화병이 생기면서 말년에 중풍을 앓다 죽었고요. 사실상 이방원이 내세웠던 왕이었던 정종은 늘 불안한 마음에 과민성 설사에 시달렸지만 결국 2년 만에 왕위를 이방원에게 넘겨준 뒤 그럭저럭 살다가 자연사했는데요. 그래도 태조는 74살, 정종은 63살에 죽었으니 5명밖에 안 되는 환갑을 넘긴 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화병을 안겨주고 형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다가 결국 왕이 된 태종의 목숨을 56살 때 뺏어간 건 폐렴이었답니다. 태종의 아들 세종은 고기 반찬 없으면 젓가락을 안 드는 고기 마니아에다 엄청 많이 먹는 대식가였지만 운동은 지극히 싫어해서 대표적인 뚱보왕이었답니다. 그런 세종은 심한 당뇨병에 눈병, 종기, 통풍, 고혈압, 하다못해 성병인 임질까지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아서 아프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결국 54살 때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을 괴롭힌 건 종기였는데요. 종기 속 피고름을 빨아먹는 거머리 치료법이 나름 효과를 봤다지만 이듬해인 39살 때 갑자기 악화된 종기 때문에 죽었답니다. 근데요, 당시 어이였던 전순위의 수상한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무엇보다 피가 뜨거우면 더 심해지는 게 종기건만 피를 뜨겁게 하는 꽝고기를 수라상에 수시로 올리게 한 건데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이요법 책까지 낸 전문가가 종기에 치명적인 꽝고기를 권한 것도 이상하지만 날마다 회복된다는 거짓말까지 해서 신하들을 안심시켰답니다. 하지만 날마다 좋아진다던 문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대신들이 꽝고기와 허위보고를 문제 삼아서 전순위를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고작 직급만 강등됐던 전순위는 세조가 즉위했을 때 1등 공신에 올라서 승승장구했답니다.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12살에 왕이 됐지만 15살 때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기고 영월로 쫓겨난 단종은 조선왕들 중 가장 어린 나이인 17살에 죽었는데요. 실록엔 목매달아 자살한 걸로 기록됐지만 실상은 세조가 내린 사약을 거부하다가 살해당한 거랍니다. 그렇게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는 단종 엄마인 현덕왕후 악몽에 시달렸다는데요. 원망 가득한 눈길로 나도 네 아들 데려갈 거야 라며 목을 조르다 침을 뱉고 사라진 꿈이었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세조의 맏아들이 갑자기 죽었고요. 세조 또한
꿈에서 침세례를 받은 부위에 난 종기가 몸에 퍼져서 죽을 고생했다는데요. 오대산은 바로 그런 세조의 독특한 전설이 깃든 곳이랍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소용없자 영험하다는 상원사로 가던 세조가 신하들을 물리고 계곡물에 몸을 담갔는데요. 때마침 지나가는 동자승에게 등 좀 밀어달라던 세조가 어디서든 임금님 등 밀었다고 말하지 말거라 하자 시원하게 밀어준 동자승도 임금님도 문수보살 받다 하지 마셔 맞받아치고 사라진 뒤에 종기가 말끔히 나았다는 겁니다. 좀 황당한 얘기지만 어쨌든 오대산 선제길에서 지긋지긋한 종기는 털어냈다지만 재위기간 13년 내내 죄책감에 휩싸였다는 세조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다 52살에 죽었고요. 그 뒤를 이은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 또한 재위 14개월 만인 20살에 급사해서 세조가 벌받은겨 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네요. 예종의 뒤를 이은 성종은 밤마다 궁궐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했다는데요. 카사노바 버금가는 과도한 성생활 때문에 매독으로 고생했다는 성종은 입술에 퍼진 종기 합병증으로 38살에 죽었답니다. 성종의 아들이자 폭군의 대명사인 연산군 또한 종기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충치로 인한 치통이었답니다. 연산군 일기엔 양치지라는 나무를 만들어 바치게 하라는 기록이 있다는데요. 그로 인해 국내 최초로 칫솔을 사용한 이가 연산군이라지만 사실 버드나무가지로 만든 이쑤시개에 가까웠다네요. 어쨌든 그 양치목으로 치통을 달래던 연산군은 31살 때 중종반정으로 쫓겨난 유배지에서 2달 만에 역병으로 죽었다지만 독살 의혹도 있답니다.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중종의 고질병은 우라병이었답니다. 반정공신들 위세에 휘둘려서 속으로 끙끙 앓을 때마다 열이 뻗쳐서 숨까지 쉬지 못했다는데요. 중종실록에 의하면 그럴 때마다 중종이 마신 건 야인건수였답니다. 열날 때 먹으면 관 속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온다고 해서 파관탕이라고 한 이 약의 정체는 마른 똥을 우려낸 똥물이랍니다. 동의보감에도 야인건수는 극심한 열기를 다스리는 특효약으로 특히 남자똥이 좋다고 했다는데요. 그 똥물을 무려 8번이나 마시며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종기까지 겹친 마지막엔 똥물을 마셔도 열이 내리지 않아 57살에 죽었답니다. 중종의 아들 인종은 즉위한 지 고작 9개월 만에 죽어서 조선왕 중 재위기간이 가장 짧은 왕인데요. 실록에는 효심이 너무 지극한 31살 아들이 아버지 죽음에 도통 먹지 않아서 신하들이 제발 밥 좀 드시라 애원할 만큼 금식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됐지만 계모인 문정왕후가 건넨 떡을 먹고 죽었다는 독살설도 있답니다. 이복형인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12살의 왕이 된 명종도 어머니 문정왕후가 8년간 왕노릇을 하다가 물러나서도 사사건건 간섭하는 통에 우라병을 달고 살았다는데요. 외삼촌까지 부정부패를 일삼는 꼴에 결국 열이 뻗쳐서 인사불성이 되자 아버지 중종 때처럼 야인건수 처방을 내린 어이 앞에서 그 더러운 걸 하는 신하와 지금 똥오줌 가릴 때냐는 대신들 신랑이 끝에 결국 똥물을 마신 다음날 죽었는데요. 명종이 34살 때랍니다. 명종이 그렇게 죽는 바람에 서자 출신으로 왕이 된 선조도 잘난 신하들 당파 싸움에 편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다는데요. 임진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갔다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57살에 죽었답니다. 인조반정으로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광해군은 내 병은 낫지 못할 화병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라병으로 67살에 사망했지만 그래도 환갑을 넘긴 왕이랍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는 55살 때 여름 펄펄 나는데 오한으로 몸은 덜덜 떨리는 학질로 죽었지만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굴욕 이후에 심해진 우라가 병을 악화시킨 요인이라네요. 그런 인조의 아들 효종은 41살 때 과다출혈로 죽었답니다. 머리에 난 종기가 얼굴까지 번져서 고통받던 효종이 당시 치매 대가로 소문난 신가기를 불러들였는데요. 아이고야, 수전증을 앓던 신가기가 침을 놓다가 혈관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그렇게 왕을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로 죽게 한 신가기도 결국 처형당했답니다. 그 뒤를 이은 현종도 34살 때 종기로 인한 폐혈증으로 죽었고요. 다혈질 성격이었다는 숙종도 목구멍 종기로 고생했는데요. 그래도 당시 침 하나로 병든 말을 쑥쑥 살려낸 실력으로 어이가 된 천민 출신 백광현 덕분에 잘 해결했지만 말년에 극심한 당파 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화병으로 60살에 죽었답니다.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은 재위 4년 만인 37살 때 복통과 설사로 고통받다 죽었는데요. 당시 음식 궁합의 상극이라는 게장과 생감을 먹은 후에 죽어서 독살설의 빌미가 된 겁니다. 경종의 뒤를 이은 영조는 일단 건너뛰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아실 겁니다. 영조의 손자인 정조 또한 종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요. 전문가 못지않은 한의학 지식을 갖춘 정조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로 열을 올리는 인삼을 기피했답니다. 하지만 49살 때 결국 등에 퍼진 종기가 쏟아낸 피고름이 뒤범벅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인삼이 들어간 경호골을 굳이 권해서 정조의 종기를 악화시킨 어이 강명길도 처형당했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 또한 종기로 인한 폐혈증으로 45살에 숨졌고요. 헌종은 23살에 폐결핵으로 죽었답니다. 헌종의 아들이 없어서 강화도에서 살다가 느닷없이 19살의 왕이 된 철종은 처가인 안동 김씨 세력에 휘둘린 허수아비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철종이 가장 많이 먹어야 했던 건 정력제였답니다. 왕비를 연이어 배출한 처갓집 권세를 잇기 위해 자식을 많이 낳아 주어야 한다는 이유였다는데요. 그런 철종은 결국 몸이 비실비실해지면서 33살에 폐결핵으로 죽었답니다. 또 제2기간 내내 불면증이 심했던 고종은 68살 때 식혜를 마시고 갑자기 죽었는데요. 그 식혜를 올린 궁녀 2명도 바로 의문사 당했답니다. 반면에 고자로 알려진 순종도 내내 일제에 눌려 살다가 1926년 53살에 심장병으로 사망했답니다. 이렇게 조선왕들 대부분이 병에 시달리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잔병 치레 없이 가장 오래 산 왕이 바로 영조인데요. 이복 형제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심을 내내 받고 평생 몸 안에 회충을 담고 살았음에도 83살 때 노안으로 세상을 떠난 비결은 철저한 자기관리였답니다. 52년 가까운 재임 기간 중 2, 3일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은 영조는 신하들과 회의하다가도 밥때가 되면 밥 먹고 합시다 라며 벌떡 일어날 만큼 식사 시간을 딱딱 지켰지만 식탐은 없는 소식가였답니다. 또한 수시로 궁궐 밖에 나가서 백성들 삶을 살피는 자맹을 가장 많이 한 왕으로 그만큼 걷기 운동을 한 것이 영조의 무병장수 비결이었다니 맑은 물줄기를 넘나드는 오대산 선제길을 걸으면서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를 팍팍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